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사사건건 할 말 다해서 1년 만에 시댁 식구들이 쓰니님의 눈치를 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저는 시댁 스트레스 없이 잘 살아요. 시댁 식구들이 좋은 분이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시댁 식구들의 불합리한 요구에 처음부터 할 말 다 했더니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시댁과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남편이 중간에서 불합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준다면 우리 며느리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겠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안으로 굽는 게 뭔지 모르는 남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자기 아내가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것 아닐까요? 친정부모님은 금실이 좋은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저는 부부가 다 저희 부모님처럼 사이가 좋은 줄만 알았어요. 고등학생이 되어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있다더라, 어느 집에 아내가 집을 나갔다더라 하는 소리를 가끔 듣곤 했는데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친구 중에서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그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보니 이혼한 분들도 많고 이혼한 이유도 참 놀라운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시댁 식구들의 갑질이었습니다. 저는 사촌 언니가 5명인데 그 중에 시댁 때문에 이혼한 언니가 2명이나 돼요. 자기 부모 형제가 아내를 그렇게 괴롭힐 때 형부는 뭐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자기 부모 형제 편에서 같이 언니를 괴롭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처음에는 친가 식구들이 좀 못되게 굴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참다 못해서 친가를 한번 뒤집어 버리고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한 이후로 편안해졌다고 해요. 저희 엄마 성격이 시댁 식구들이라고 해서 참아줄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결혼 초반에는 말도 못하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80년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으니 그때 사회 분위기는 지금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가부장적이었겠죠. 친가에서 저희 엄마는 막내 며느리인데 할머니도 그렇고 고모들도 저희 엄마한테 쩔쩔맵니다. 큰엄마 2분이 계신데 큰엄마들은 저희 엄마 엄청 예뻐해요. 큰엄마들 2분 다 너무 순한 분들이라서 시댁에 큰소리 칠 일에는 가차없이 큰소리 치는 저희 엄마가 멋져 보이나 봐요. 저희 엄마는 또 큰엄마들 앞에서는 한없이 소녀같이 행동합니다. 큰엄마들과 저희 엄마의 관계를 보면 자상한 언니들이 막가파식 막내 동생을 예뻐하는 것 같은 분위기, 이런 식으로 분위기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아빠도 한몫했겠죠. 아빠까지 친가 식구들 편을 들어 엄마를 억누르려 했다면 저희 부모님은 이미 남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3년 전에 만났고 작년 초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기 전부터 양가에 편하게 놀러가고 그랬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 여름 휴가를 함께 가자는 시댁 식구들의 제안을 바로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시부모님이 서운하다고 여기저기 말씀하고 다니셨다네요. 신우도 저를 안 좋게 봤다고 합니다. 신우는 무려 저를 벼르기까지 했다네요. 너네 결혼하기만 해봐라 이러면서요. 결혼 준비할 때 남편과 저희 엄마, 시어머니 이렇게 넷이서 예물을 보러 갔습니다. 예물 다 고르고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한 말이, 얘네는 나이도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혹시 땡땡이가 몸이 건강치 못한 건 아닌가요? 이러셨어요. 저희 엄마 바로 반격을 하시더라고요. 결혼도 하기 전에 무슨 애소식이 있기를 바라나요? 결혼이란 게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요즘 이상한 시댁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시어머니 엄청 당황하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아이 계획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셨는데 2년 후에 낳을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너네 나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하길래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 어머님이 편하게 아이 낳을 수 있도록 책임져 달라. 나도 아이 빨리 낳고 싶다 했더니 그 후로 아이 얘기 안 하셨습니다. 저희 결혼하기 전에 시할머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습니다. 결혼식 전에 한번 찾아뵙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할머님을 언제 찾아뵐 것이냐, 큰아버님 댁은 언제 갈 것이냐 물어보셨어요.
할머님은 남편이랑 함께 찾아뵈었고 큰아버님 댁에는 남편이 바빠서 2주 넘게 찾아뵙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이서 매일같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로 빨리 큰아버님 찾아뵈라고 난리셨습니다. 남편이 시간이 없었던 것도 주말에 약속이 있고 그랬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언성을 높여가며 큰 집에 얼른 가라고 하시길래 그건 남편에게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어른이 말하면 들어! 이러면서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땡땡씨가 주말에 노느라 시간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 저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얘기는 저에게 하지 마시고 땡땡씨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 확 끊어버렸습니다. 이때 시댁 전체가 난리가 났었어요. 남편 호출돼서 시댁에 불려갔는데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처가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는 시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 신혼의 단맛을 보고 있을 시기에 우리 식구들 때문에 이게 뭐냐. 우리 이혼하면 다 엄마 아빠 책임이다. 했다네요. 몇 달 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로 시골에 사시는 외할머니 댁에 언제 또 갈 것이냐 물으셨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찾아뵈었는데 또 찾아뵈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외할머니 댁은 차로 3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제가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더니 시어머니는 언제 갈 거냐고 계속 물으시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은 출가 외인이에요. 외할머님이 외손주 며느리가 자주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명절 때나 가려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을 못 하시길래 바쁘다고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네요. 시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에서는 출가 외인이니 시댁과 잘 어울릴 생각만 하고 살라고요. 신우는 결혼 전부터 무려 저를 벼르고 있었다고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우는 저보다 1살 어려요. 결혼은 적당한 나이에 했고 저희가 늦게 결혼한 케이스라서 신우 큰아이가 4살입니다. 작년 연말에 시댁에 모였는데 신우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작은 오빠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이 집에 며느리가 언니 하나인데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따지는 거예요. 어른이 얘기를 하면 싫더라도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언니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신우이 짓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언니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이래요. 어이가 없어서. 그때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고 저와 시부모님, 신우, 시매부, 시동생 이렇게 있을 때였습니다. 시부모님 눈치를 살펴보니 아주 흡족한 표정이더라고요. 시동생과 시매부는 큰 소리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출가 외인인데 어딜 친정에 와서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시집을 갔으면 시댁에 신경을 써야지. 이런 날 친정에 와 있는 것부터가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런 거 내가 말을 안 했더니 친정에 와서 올케한테 시누이 짓을 해요. 그런 소리에서 집안 분위기 망쳐놓으려거든. 당장 나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동생과 시매부도 신우에게 다 모여서 기분 좋은 시간 보내야지 왜 그러냐고 한마디씩 했어요. 시부모님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신우에게 대놓고 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한마디 하라고 부추겼겠죠. 서먹한 분위기로 있는데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람들 다 들리게 말했죠. 아가씨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아가씨는 출가 외인인데 친정에 와서 잘난 척을 했으니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속상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너 진짜로 그랬냐고, 매제는 뭐하고 있었냐고 화를 냈어요. 시매부가 남편에게 계속 사과하고 있는데 신우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군요. 남편이 평소에는 해맑은 사람인데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화를 낸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한참 신우에게 뭐라고 하다가 그 일은 넘어갔습니다. 주방에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왜 남편에게 그런 얘기는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아가씨가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와 남편이 윗사람으로서 좀 가르쳐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외인이라고 잘 가르치셨을 텐데 자식들 중에서는 그렇게 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기 마련이니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며느리가 처음이라 부족한 것이 많을 것이고 어머님도 시어머니가 처음이시니 어머님이 처음에 저에게 실수한 것들 저는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 동공이 풀려버리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너는 나보다 더하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등에 업고서나 큰 소리를 쳤는데 너는 직접 그렇게 시댁에서 할 소리 다 했다고요. 어쨌든 제가 이럴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긴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 남편도 중간에서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엄마가 강하게 나가니까 남편도 제 편이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연말에 시댁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시부모님 말투부터가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좀 지시하듯이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니? 이런 식으로 바뀌셨습니다. 얼마 전 명절 때 저에게 스케줄을 물어보시는 것을 보고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명절 전날 시댁에 가서 명절 당일 저녁까지 시댁에 있다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차례 지내고 나서부터 가자고 했는데 뭘 벌써 가냐고 말하고 저녁까지 있다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존중해 주시는 분들로 바뀌니 저도 그만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는 존중도 기브 앤 테이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십니다. 시댁에 잘할 때는 잘하고 할 말 할 때는 거침없이 말하고 이런 조절도 잘 하실 것 같네요. 좋은 남편과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